이곳은 하베스터 개미 세무아트의 군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둥지에서 시작했지만 지난 30일 동안 이 군체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이들의 생활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사냥, 집 짓기, 먹이 먹기, 그리고 그 외의 여러 모습까지 말이죠. 심지어 야생의 실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포식자와 특별한 포식자까지 넣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군체 전체가 하나의 작은 둥지에만 머물러 있던 첫째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몸집은 작지만 이들은 이미 매우 강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저는 살아있는 홍콩 마우스를 넣어보았습니다. 군체는 즉시 방어 모드에 들어갔고 일개미들이 뱀을 둘러쌌습니다. 세무아트의 절반은 턱을 이용해 뱀의 외피를 공격했고 나머지 절반은 여왕개미와 애벌레 주변에 모여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은 뿔 같은 턱을 사용해 강한 칼처럼 뱀을 찌르며 공격했습니다. 홍콩 마우스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었고 이제 그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제 군체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군체가 이 작은 둥지에 있기에는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집으로 옮겨줄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둥지이고 이곳이 이들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저는 비닐 튜브를 연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미 한 마리가 새 둥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발견한 뒤 그 개미는 집으로 돌아가 다른 군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땅에 대해 알렸고 남은 하루 동안 이들은 천천히 모두 새 둥지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군체가 새 집에 익숙해지도록 두었습니다. 하지만 6일째가 되자 플라스틱 둥지 안에 개미들만 보는 것이 지루해져서 먹잇감과 살아있는 먹이가 있는 첫 번째 실제 세계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바닥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마른 풀층을 깔고 그 위에 모래와 코코넛 섬유를 섞은 것을 바닥으로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 나무, 그리고 선인장을 넣었습니다. 언덕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죠. 이제 언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비닐 튜브로 개미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곧 일부 일개미들이 아직 탐험되지 않은 구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체가 이 언덕을 더 깊이 탐험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 저는 서식지 곳곳에 이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씨앗과 간식을 뿌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씨앗 덕분에 개미들이 언덕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먹이를 여왕개미에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개미 한 마리가 언덕 쪽으로 조금 너무 멀리 걸어갔다가 이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개미는 자기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가 공격했고 그 개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 저는 이 언덕에 개미 귀신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모래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 개미처럼 부주의한 개미가 그 안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개미도 저항 없이 죽지는 않았고 딱딱한 몸으로 맞섰습니다. 사실 이 개미 귀신은 힘에서 밀렸고 개미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미 귀신은 더 영리했습니다. 자신의 땅 파기 능력을 이용해 개미를 모래 아래로 끌어당겼고 그 개미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개미들이 이 서식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살인자를 피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개미들에게 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주기 위해 이 서식지에 곤충 느낌의 생물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멕시코 점핑빈입니다. 이 콩들은 그저 커다란 씨앗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씨앗들 각각 안에 작은 벌레가 들어있고 결국 나방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벌레들은 나방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먹어버릴 테니까요. 솔직히 저는 개미들이 곧바로 점핑빈 주변에 몰려들어 안으로 파고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잘라서 안에 있는 즙이 많은 생물을 보여준 뒤 군체 근처에 바로 놓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턱을 이용해 둘로 찢을 수 있는 부드러운 벌레를 아주 잘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꽤 잔인하네요. 군체는 씨앗과 벌레를 중심부에 천천히 모아두며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아도는 먹이는 여왕개미가 더 많은 알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말이죠. 불과 며칠 만에 군체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개미들이 탐험할 수 있는 다른 서식지들을 모두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포식자와 먹잇감도 함께 말이죠. 이 독특한 모양의 테라리움에는 열대우림을 만들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것을 만드는 과정은 조금 복잡하니 빠르게 돌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먼저 저는 이 열대우림에 풀씨앗을 조금 채워 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개미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날지 못하는 초파리도 몇 마리 준비했습니다. 물론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개미들은 탐험합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개미들은 새로운 서식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지 못하는 초파리들은 개미들이 사냥하기에 완벽한 크기입니다. 말 그대로 개미 한 마리만으로도 이것들을 둥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먹이로 가득한 꿈의 땅만은 아닙니다. 이곳에는 포식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는 그것을 아주 힘든 방식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못 방향을 튼 순간 이 개미는 파리지옥이라고 알려진 식충식물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 개미는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합니다. 어리석게도 이 개미는 파리지옥이 개미를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달콤한 꿀에 이끌려덧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미가 식물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팔린 순간 파리지옥은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개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개미는 안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파리지옥은 일종의 산을 만들어 개미를 녹이고 영양분만 남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식충식물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대우림의 포식자를 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진 외모와 날카로운 독리로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제레미입니다. 제 점핑 스파이더죠. 저는 며칠 동안 제레미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개미들을 먹기 시작하길 기대했습니다. 잠깐, 뭐야? 알고 보니 제레미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했고 식물들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개미를 먹는 장면을 찍기 위해 밖으로 밀어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버렸고 저는 그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레미는 이 열대우림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밖으로 나오기로 한다면 이 개미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23일째입니다. 오늘 저는 열대우림과 숲에서 자연재해를 시뮬레이션해서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물론 숲에서는 모래폭풍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드라이어를 가져와 전원을 켰습니다. 모래가 사방으로 날리기 시작했고 탐험하려던 개미들은 가능한 한 몸을 낮추며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대우림에서는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번개가 나타났습니다. 이 비는 개미 군체가 전체 군체를 지키는데 충분한 물을 확보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30일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28일째 되는 오늘 저는 개미들이 자기 둥지 안의 침입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둥지 안에 넣을 침입자는 바로 이 두비아 바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를 떼어내고 바퀴를 안에 넣었습니다. 그 바퀴는 개미가 없는 둥지 바닥 쪽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미들이 곧바로 바퀴를 공격할 줄 알았지만 첫 번째 개미가 그와 접촉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 개미는 크게 놀라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퀴도 겁을 먹었고 둥지 입구까지 달려간 뒤 산 쪽으로 기어 나갔으며 그 이후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여왕개미는 다치지 않았고 군체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개미들은 이 작은 군체에서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빠르게 성장하는 둥지로 변했습니다. 비록 몇몇 개미들은 희생되었지만 군체는 무사히 30일째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땅콩 리뷰의 5번째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새 크리에이터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개미들에 대한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군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